여러분들 오늘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도 급락을 했지만은 미국 시장, 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상황이 좀 안 좋았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이 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예측보다는 대응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장에 접어들었고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국고처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우리 시장은 어제 정말 좀 이제는 올라가겠지 했는데 어제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267.15포인트 마이너스 2.56%, 그리고 코스닥은 792. 네, 65포인트죠. 800포인트를 깼습니다. 어제도 마이너스 2.61% 하락을 했는데요. 요즘에 뭐 1% 이상 하락하는 거는 뭐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우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또 배신을 했죠. 어제 같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메이저들인 기관, 외국인 왜 이렇게 많이 팔까? 결국에는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에서 코로나가 유럽과 미국에서 재확산되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확진자 수, 이게 이제 문제가, 프랑스도 지금 현재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확산이 되면은요, 의료 붕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제일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인원수가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면은 병원에 입원하고 격리하고 이래서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의료 붕괴가 있죠.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착용 여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좀 일상화되었었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 등은 원래 마스크를 쓰면 범죄자 같은, 얼굴을 가리면 범죄자 이미지가 있어서 마스크를 많이 안 썼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코로나 확산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미국의 부양책, 추가 부양책이 예를 들어 협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추가 부양책은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동안 실적이 좋아서 시장이 좋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그 유동성이 중단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조그마한 악재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 이 대선에서의 또 불확실성도 문제인데요. 그동안은 바이든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바이든이 더 통제를 잘할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로 인해서 바이든이 우세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지지율에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히 6개 경합주 중에서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이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따라잡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를 따라잡음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차익 문제인데, 3억 기준, 네, 지금 집값이 10억 이상 넘는데 3억이 대주주. 네,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3억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기대의 끈을 놓지는 마시고요.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양도세 이 3억으로 이렇게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3억이냐 5억이냐 10억, 네, 그러니까 10억을 계속 가냐, 아니면은 그 중간 지점인 3억 정도에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차의 기준을 마련하냐, 아니면은 원래대로 3억으로 낮추냐,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메이저들은 일단 팔고 보자입니다. 네, 메이저, 뭐 외국인 기관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개인 큰 손들도 일단은 어차피
양도세 과세 차익 부분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은 먼저 팔고 보자. 즉 선제적 대응을 하고 보자.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 시장 반등 없이 계속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반등이 되니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은 집 나가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환율 부분입니다. 이 환율에서는요. 원래 주가가 폭락하면은 신흥국들은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율과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유럽의 공장은 동유럽 쪽에 있었습니다. 서유럽은 R&D하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동유럽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EU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벤츠, BMW, 그 다음에 고가 여러분들 막 가방들 있지 않습니까? 고가 사치품들이 EU로 해서 메이드 인 유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유럽, 유럽 중에서 동유럽 공장과 생산 라인 쪽에 있는 동유럽이 지금 생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반면에 신흥국들은 대비를 잘해서 이 공장 가동률이 정상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대만, 중국 이렇게 신흥국들은 현재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확실히 아시아권이 이 생산에 관련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경기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흥국들 그 통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동향을 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환율까지 같이 급등하면은 위기 경고음이 발생을 하는 거였고요. 지금같이 환율이 안정되어 있으면은 아직은 괜찮다. 언젠가는 주가는 반등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안으로 화이자, 모더나, FDA 백신 승인, 제가 봤을 땐 겨울쯤,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화이자 백신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승인이 되면은요,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오히려 반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2200포인트 부근이나 22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11배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퍼 11배 미만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렇게 좀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대표님. 네. 말씀하셨듯이 뭐 지수가 2,3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사실 지난달 24일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2,200포인트까지 좀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래도 분할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증시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바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증시 시황은 모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어떤 거다. 양도세, 코로나, 미국의 대선 이런 부분, 환율까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증시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꼭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요. 이번 주 10월 25일 날 이건희 회장님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룹주들 그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 이후에는 정부 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실질적인 총수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삼성물산입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면은 지배구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겁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그룹주들 그래서 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종목들은 삼성 SDS, 삼성생명,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 5개의 종목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상속세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2개월 동안 여러분 2개월 그 거래 기간 동안의 기준 시가를 가지고 상속세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상속세 평가의 최종 결과는 6개월 뒤, 즉 앞으로 내년 4월 정도에 이 상속세 윤곽이 잡히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아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배구조는요. 현재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삼성생명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1대 주주인데 8.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험업법이 개정이 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3%밖에 가질 수 없거든요. 나머지 5.5%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블록딜에서 매각을 하냐? 아마 삼성물산으로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삼성물산은 어떻게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5.5%를 살 수 있을까? 네.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블록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 일단은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블록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회사의 가치가 당분간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은 코로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고요.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또 IPO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물산이 또 그 삼성생명의 그 지분 5.5%를 또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단은 뭐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주식이 오히려 올라가냐 또 내려가냐 걱정하실 건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식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의 지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 SDS 지분 매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도 지금보다는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삼성 SDS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 테마와 그 다음에 이 지분 가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 이런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네, 코로나하고 양도세 과세 차익, 네, 불확실성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 차익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게 지금 올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요. 매물 압박이 역대 최대입니다. 네, 지금 현재 3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들 주식 가치가 지금 42조 원입니다. 이거는 역대 최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연말 대주주 양도세 부분 회피 물량이 10조에서 15조 정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11월과 12월 중순까지 쏟아져 나온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겠죠.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 그 다음에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메이저들은 일단 팔고 보자. 네, 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판이 바뀌고 있는 이런 시장,
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신용 잔고 비중,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그동안 많이 오른 성장 섹터 이런 쪽은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인데 자 이제 다음 주면은 결판이 납니다. 네,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데 트럼프냐 조 바이든이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선 전후로 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주도 섹터도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조 바이든 관련주 보셔야죠. 네, 풍력, 태양광, 탄소 배출권 그리고 이 바이오 헬스케어. 네, 오바마 헬스케어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보셔야겠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한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당선권에서 멀어졌었는데 최근에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의 결집력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랑 펜실베니아 같은 이런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하고 격차를 굉장히 좁혔는데 저번 주에는 4.1%까지 좁혔는데 지금은 1.5% 이내로 지금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정통적인 산업, 철강, 화학, 인프라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5G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에 이 수혜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도 이렇게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판이 바뀌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판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대선 전후로 불확실성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면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인물주 위주로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를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지금 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차기 대권 후보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겠죠. 인물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앞으로 몇 년 안에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율주행 4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뭐 라닉스 같은 종목들, 네,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 급등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정부 정책주들,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화학, 철강주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마 경기가 좋아질 거를 미리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경기 민감주들을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에 판이 바뀌고 우리나라 시장도 판이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성장 sek터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성장 섹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이 정통적인 화학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 이쪽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많이 오른 쪽보다는 앞으로 시장은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시장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데 신용잔고가 높고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용 잔고가 좀 높은 종목 그리고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종목은 반등 시는 좀 축소를 해 나가면서 조심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네요. 대표님, 이어서 또 대표님만의 필승 매매 기법도 만나봐야겠죠. 네. 어떤 기법을 또 오늘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강한 종목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는데 강한 종목에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강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과 어떤 이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찾아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국고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고 쉽고 이해하기 빠른 이런 필승 매매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필승 매매 4종 세트. 네, 트레이딩 할 때 여러분 이 매매를 할 때 이 4종 세트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번에 강조를 해드렸죠. 체결 강도가 살아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즉 체결 강도 100 이상 종목을 보시면 돼요. 당일날 여러분들 강한 종목을 찾으시려면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체결 강도 100 이상. 체결 강도 100 이상이면 빨간색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 체결 강도 100 이상. 두 번째는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종목. 네, 즉 저번에 알려드렸던 필승 크로스 종목. 네, 이거는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종목.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에 따라서 급락을 했어도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네, 21선을 세력선으로 보고요. 61선을 업황과 실적 관련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21선이 61선을 돌파하면은 시장이 꺾이더라도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죽으면은 여러분들 힘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거래량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하방으로 거래량이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상방, 네,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은 힘이 남아 돌기 때문에 불끈불끈, 네, 힘이 솟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량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눌림목에서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놓쳤다면은 그 이후에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안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이런 걸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 네, 캔들, 거래량 그리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필승 매매 전략을 활용해서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결 강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이슈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그죠? 네, 대규모 수주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역시 12% 장중에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이 종가 기준으로는 12.98%. 그래도 이 무거운 삼성 엔지니어링이 당일날 12% 이상 올랐죠. 올랐는데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체결 강도가 100이 넘었습니다. 100. 네. 자,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은 체결 강도가 100 이상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 체결 강도가 강한 종목 위주로 단기 매매 하셔도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대로 체결 강도, 네, 삼성전자 보시면요. 하루 종일 체결 강도가 100 이하, 심지어는 끝날 때쯤 체결 강도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체결 강도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당일날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요. 체결 강도가 100 이하 종목은 살짝 피해 주시고요. 체결 강도 100 이상 되는 종목들, 네, 거기에 보면은 증권사들 보면은 체결 강도라는 그 클릭할 수 있는 데가 나오는데 체결 강도 딱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고요. 그냥 그래프로는 빨간색, 100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네, 100 이하로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됩니다. 일단은 체결 강도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보는 그 그림이죠. 이렇게 이 녹색 선이 3일선이고요. 빨간 선은 21선입니다. 빨간 선은 뭐라고 했죠? 21선. 21선은 즉 세력선을 뜻합니다. 세력의 그 의지를 볼 수 있죠. 21선이 우상향을 하면은 세력들이 올리고 싶어 한다. 세력인 건 별거 없습니다. 큰손 메이저, 뭐 기관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 큰손이 될 수 있는데 주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메이저의 의지를 볼 때 뭘 보셔야 되나요? 그렇죠. 21선이 우상향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3일선이 21선을 돌파할 때, 즉 골든 크로스 될 때, 그리고 캔들은 21선에 안착할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은 더 좋죠. 바닥권에서 이 지금 현재
21선은 수평이고 그 위에 장대 양봉이 떡하니 나오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 종목을 유심히 보시고 눌림목 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분인데 추세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노란 선은 61선입니다. 업황과 실적을 나타낸다고 했죠. 네, 21선은 세력의 움직임,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력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그 얘기는 세력이 메이저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리고 싶은 의지가 간접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61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61선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우상향, 이제 하락을 멈추고 우상향하는 시점이 즉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역시 우상향하는 부분, 특히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 네, 크로스 있지 않습니까? 네,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인데 포스코도 역시 긴 하락에서 5월 달에 계속 하락을 했는데 4월까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 선이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5월이었습니다. 5월에 추세가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은 21선이 61선 돌파하는 그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 우상향은 본격적으로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그 시점입니다. 자, 거래량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거래량이요. 여러분들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그 시그널은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 네, 눌림목 거래량이 줄어든 눌림목을 잘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추세가 바뀌려면은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종목 놓쳤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중요 이평선 아까 말씀드렸던 61선, 121선, 뭐 예를 들어서 241선 이런 지지 라인을 잘 보시면은 거기서 캔들이 지지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뒤에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결국에는 주요 지지선 21선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차트들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네.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세가 바뀌는 거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다. 그리고 눌림목인데 중요한 것은 이 눌림목에서 주요 이평선 21선, 61선, 121선 여기를 지지를 하고 거래량이 줄어든 이 부분이 매수 포인트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